19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 부채 비율이 50%, 총자본 수익률이 10%, 저당 수익률이 8%이면 자기자본 수익률은 12%다. 니은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 디귿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리을 지분 수익률보다 총자본 수익률이 클 경우 부채 비율의 증가는 자기자본 수익률을 높게 한다. 자, 19번은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어서 1분 30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9) 번의 정답은 5번이죠. 자, 이 지문 우리 33회 때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가 등장을 해서 이번에는 말로 나온 문제로 준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분 수익률 계산이 중요해서 우리 지분 수익률은 어떻게 하자고요? 총총이부 총 더하기 총 빼기 이자 곱하기 부채 비율, 이렇게 하나 꼭 기억합니다. 지분은 총총이부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억에 보면은 부채 비율이 50%다. 그 다음에 총자본 수익 10%다. 그러면 계산할 때 10 더하기 10 빼기 8이죠. 그리고 부채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0.5로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부채 비율 자체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0.5로 하고, 이거 계산할 때는 가로를 먼저 하니까 가로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곱하기, 이제 곱하기 나누기 하고 빼기, 나중에 더하기 빼기 하는 거니까 10 빼기 8을 먼저 해야 되죠. 그럼 2죠. 2. 2에다가 곱하기 0.5를 하게 먼저 하는 거죠. 1이죠. 1을 나중에 10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1이 되는 거죠. 10을. 그래서 1번이 틀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총총이보로 계산하면은 11이니까 12가 아니고 11이니까 틀렸다. 여기서 계산할 때 조심할 것은 부채 비율이 50%일 때 하고 어떨 때 저당 비율이 50% 이렇게 줄 때 하고 조심을 해야 되죠. 만약에 저당 비율이 50% 그러면 부채 비율을 100%로 고쳐갖고 1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12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 좀 조심하시고요. 부채 비율과 저당 비율이 다르다는 거. 부채 비율은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이잖아요. 저당 비율은 위에가 저당이고 밑에가 가격이고,
예, 그래서 총총입으로 기억 한 번 더 복습했습니다. 니은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대요. 지금 내가 손해보고 있어요. 부채 비율을 낮췄다는 건 대출을 줄였다는 것이죠. 정으로 바꿀 수가 없다고 하자고 그랬죠. 지금 내가 손해보고 있으면 대출을 갖고 정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자를 낮추면은 정으로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비율을 낮추면 안 돼요. 금리를 낮추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 조심하고 니은은 X입니다. 디귿에 가서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다. 이게 0의 지렛대죠. 그러니까 총과 저당이 같다는 건 이게 0이라는 거죠. 총에서. 이게 0이니까 부채 비율을 얼마를 하든 간에 전체가 0이 되는 거죠. 그것을 디귿처럼 자기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예. 그래서 0의 지렛대는 말하자면 총에서 이자를 뺀 게 0이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0이 돼서 영향이 없다. 니을. 자, 니을 지문 조심하세요. 지분과 총과의 관계인데 제가 기본적인 생각은 저총지다. 저총지예요. 가운데가 총이 들어가고 양쪽에 저와 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지분보다 총이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분보다 총이 크다는 것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총이 지분보다 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은 부의 지렛대입니까? 정의 지렛대입니까? 이거는 부의 지렛대죠. 지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적은 거잖아요. 자기가 지분의 입장에서 자기가 적은 건 부. 예. 그러니까 이건 부의 지렛대죠. 총이 크다는 거고 지분이 적다는 거니까 이 니을 지문 꼭 기억하시고 부의 지렛대는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니을이 틀렸다. 대단히 중요하고 조금 어려워하는 지문입니다. 지분과 총 사이에서는 지분을 중심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정, 내가 적으면 부. 그래서 여기는 지분이 적으니까 부가 되고 부가 되면은 부채 비율의 증가는 자기 자본 수익률을 어떻게 한다? 낮게 한다. 이 지문.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에서는요. 우리 투자 수익에 관련된 용어 한번 정리를 하죠. 제가 첫 글자로 소자 총저지 기실료, 소자 총을 저지했습니다. 기실료,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이 말을 다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그 단어로 소득이득 그러면 월세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때 들어간 돈 수익적 지출. 그러니까 월세로 돈 벌 때 들어가는 비용을 수익적 지출인데 대개 시험 문제는요 영업 경비로 많이 나오죠. 물론 영업 경비 말고 필요재 경비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필요재 경비로 나올 때는 평가에서, 그 다음에 투자로 할 때는 영업 경비 이렇게 나오고 그걸 수익적 지출. 그때 내는 세금을 소득이득세, 영업소득세. 뭐 나중에 계산할 때 순대는 더하고 이감은 뺀다. 순대이감. 아니면 세대원은 더하고 감가는 뺀다. 이런 개념 나중에 문제로 보겠어요. 매매 차익은 자본이득이고 그때 들어가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인데 제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뭐 집 수리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체비용, 대수선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내는 세금을 자본이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두 개 합친 게 총자본이죠. 소득과 자본을 합친 거. 그러니까 월세와 매매차익 합친 거. 또는 내가 번 돈과 은행돈이 번 돈을 합친 거는 총자본이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 그러면 저당 그러면 대출이고, 은행의 입장에서 수익이지만 우리가 낸 것은 이자율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지분 수익률은 내가 번 돈인데 총총이보다. 이렇게 기억하고, 기대 수익률은 내가 예상했다. 투자 대상이니까 객관적이고 그 예상을 계산할 때 평균한다는 거. 가중평균. 예. 그리고 실현은 결과죠.
그런데 기대와 실현 사이의 변동을 위험이라고 하고, 기대와 실현입니다. 기대와 요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표준편차로 계산한다. 물론 표준편차를 제곱하면은 분산이 되겠죠. 예. 그리고 요구 수익률, 그러면 투자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것인데 일반적으로 무할인이다. 무위험률, 위험할증률, 인프레율, 무할인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위험률은 은행 예금 이자예요. 할증률은 더 받는 돈이다. 우리가 P라고 하고 프리미엄이죠. 인플레까지를 포함한 것을 우리는 이 인플레를 포함해서 피셔 효과라고도 해요. 참고로 하나 알아두세요. 어빙 피셔라는 유명한 경제학자의 이름을 따서 무위험률과 할증률까지를 요구인데 여기다가 인플레까지를 포함한 것을 피셔 효과라고도 하는데 참고로 기억합니다. 무할인. 그래서 결론은 기호투시다. 기대가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하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조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기대가 변한다고 했어요. 기대가 크니까 기대가 떨어지는 쪽으로 변해서 기대와 요구가 균형을 이뤄간다.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로 따질 때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하고, 투자 가치는 내 생각이다. 내가 본 부동산의 값어치, 주관적이죠. 시장 가치는 시세죠. 그래서 기호투시 앞에가 뒤에보다 클 때 투자한다. 기억하시고 대단히 중요한 결론이 되겠습니다.